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처럼 상승하다가 코스피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닥이 485선, 코스피는 1813선입니다. 종목별로는 기계, 증권,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6월 28일 목요일 벌써 올해 상반기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또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 하고 싶은 말들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화인데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이명식 전문가님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양약품입니다. 매수가가 28,000원에 비중이 100%인데요.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진단해 주시죠. 네, 일양약품 최근에 일부 제약업체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약업종 상승 랠리에서 다소 소외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수급이 뒷받침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양약품의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의 경우에도 신약 개발 그런 재료가 작년 연말 연초 강하게 작용하면서 4만 원대권까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그러한 가격 조정이 형성된 이후 일단은 2만 원대에서 의미 있는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량이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인은 23,0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기관 매수세가 간간히 장기적 측면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제약업종의 후발주로서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은 한 27,000원권까지의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굳이 현재 시점에서 손절할 필요 없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양약품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쪽 매출 쪽에서 특히 신약과 관련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제약 개발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하반기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상승 랠리는 28,000원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가가 13,5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파라다이스는 아시다시피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와 오늘 3% 정도 조정받고 있긴 한데요. 하창봉 팀장님께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에 사실 카지노 관련주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달리는 주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대표적인 종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중국 내수 이야기 많이 할 때 중국 내수 관련주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 파라다이스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5,000원까지 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습니다만 가장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가 약간 오버슈팅 됐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약간 좀 긍정적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나 실적이죠. 파라다이스 2분기 실적은 영업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256억 정도가 전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 이상 급증했지 않나 그런 이야기 나왔고 약간 이제 또 KTB 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8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중국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경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경제인들에 대해서 마카오 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카지노 시장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마카오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카오 쪽으로 가는 흐름 자체를 조금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한국 카지노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카지노 이용자의 어떤 수요는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조금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주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오늘 조금 조정은 약간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일봉 주가를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사실 한 9,000원 밑에
장기적으로 작년에 있다 9,000원부터 지금 시세가 분출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15,000원이면 대략적으로 60% 이상 시세가 분출한 상황이 있고요. 두 번 정도 20일 2평에 한 번 닿았습니다. 6월 초에 한 번 닿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1선을 테스트한 흐름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시장에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매물대 15,000원이라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보통 저는 RP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가격에서 조금 머물렀기 때문에 약간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지 않나 보겠고요. 주봉으로 잠깐 본다 그래도 지금 약간은 사실 파라다이스가 약간은 단기 과열권에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긴 좋은데 약간은 조정이 예상된다 생각을 하겠고요.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가 13,500원에 한 40% 비중이면 오늘 가격에서 약간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만약에 13,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도 거기서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실적이 되고 성장성이 되기 때문에 꺾일 것 같지는 않고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는 약간 애매합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 한 12,500원 정도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 했을 때는 최근에 형성했던 15,000원대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둡니다. 왜 그러냐면 15,000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으면은 사실 약간 고점 시그널을 많이 주겠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약간 내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만 가져가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 12,500원 정도에서 일단은 가격이 약간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뭐 좋긴 좋고 하지만은 약간 또 과열론도 경계하시면서 비중 조절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은 40%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조금 많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을 진단해 드릴까요? 아이마켓 코리아요. 네, 아이마켓 코리아요. 매수가랑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18,800원에 10%요. 네, 18,800원에 10%요.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조금 매수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보다 조금 더 좀 이익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예. 한 22,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목표가를 22,500원 정도 잡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세요? 아니, 먼저 지지선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셨어요? 예. 주식을 조금 저보다 잘하시는 전문가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그 목표가 22,500원 언제쯤 도달 가능할까? 이 점을 좀 봐드릴까요? 예, 아니, 팔고 또 떨어지면 사야 되나,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나 궁금하네요. 그 점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과 또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임혁식 전문가님 모처럼 이익 보고 계신 분인데요. 아이마켓 코리아 진단해 주시죠. 네, 뭐 기술적 분석으로 뭐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뭐 아이마켓 코리아의 경우에는 그 모기업인 삼성그룹에서 인터파크로 그 매각이 된 거는 뭐 아실 겁니다. 현재 그 향후 5년 동안 이마켓 코리아의 경우 계속해서 뭐 그 삼성전자의 거래가 향후 5년 동안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크게 그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펀더멘탈은 뭐 담보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낮습니다. 한 2.3% 내를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현재 그 이마켓 코리아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 뭐 한 10만 넘어도 우량한 상황인데 현재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아이마켓 코리아의 경우 뭐 그 고객분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우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달 2만 원대에서 강력한 그 저항대 2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에서도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그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현재 그 상승으로 그 추가적인 상승으로 그 가기 위한 그런 랠리가 현재 현재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약간의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뭐 장중에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2만 원대를 그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5일선과 21선의 단기적인 이격 과다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에 따른 일시적인 그 추가적인 장중 조정 내지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의 기간 조정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국면에서 뭐 장중에 흔들리는 그런 그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적어도 뭐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한 추가적으로 한 20, 30% 추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2만 한 4, 5천 원까지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주봉 차트이긴 한데 현재 국면에서는 뭐 2만 4천 원, 2만 5천 원까지 홀딩하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와이소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매수 시점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하창범 팀장님께서 한번 풀어주시죠. 네, Y소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입니다. 이게 소필터라고 그래가지고 소필터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통신에서 어떤 특정 주파수만을 필터링해서 특정 주파수만을 받아들이는 어떤 기술입니다. 그래서 소필터라는 게 이제 스마트폰 기기에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Y소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1년도 6월 정도에 중국의 대표적인 또 통신사 그 핸드폰 제조업체 있죠. ZT에 소필터 관련 제품을 납품하기도 했고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LG 옵티머스 쪽으로 LG 폰 쪽으로 또 소필터형 그 부품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Y소울이 뭐 갤럭시 S3 관련주로 많이 좀 이야기는 되긴 됐는데 주가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계속 좀 내려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면요 사실 뭐 다 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핸드폰이 나왔을 때 뭐가 가장 각광받고 주목을 받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서 갤럭시 S3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25일인가요 나오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머리가 4개라는 거, 크기가 조금 커졌다는 거 외에는 이렇다 할 뭐 기능이 없고 약간 소프트웨어인 측면에서 뭐 음성 인식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부과했다는 것을 좀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소필터가 들어가는 Y소울 같은 경우는 갤럭시에서 수혜주로 맞긴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 약간은 시장 주가는 거꾸로 내려갔지 않나 보겠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매출이 한 300억, 영업이익이 한 42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현재 13,000원 정도에 있는 주가는 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추가 매수 전략이라든지 목표가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봉을 잠깐 본다 그러면은 제가 좀 길게 봅니다만 작년 12월 달 아까 조금 전에 뭐 중국이라든지 LG 쪽으로 납품한 그 이후부터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내려맞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고점 하향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접어들어서 물론 코스닥이 그래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12,000원 정도에서는 멈춰준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약간은 장기적 관점 월봉에서 본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2010년 이후에 최소한 12,000원 정도에서는 약간 바닥을 다지지 않나 그런 전략을 생각합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Y소울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 가격 수준 밴더 측면으로 한 12,200원 13,2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사볼만 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도 21 2평이 약간 플랫 조정 팽고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가격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매수를 해보시고요. 항상 이런 주식 내려오는 중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주식은 원하는 물량을 한 번에 산다는 생각보다는 일차적으로 최소한 2번 정도는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500원, 13,500원 사이에서 1차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이 다시 13,500원 박스권을 뚫어올 때 오히려 나머지 물량을 베팅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시적으로 돌아오는 어차피 또 하반기가 되면은 뭐 갤럭시 노트2도 지금 잠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 15,000원까지 이상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만 매수를 하는데 한 12,500원, 13,000원 사이에서만 일부 매수해보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고려아연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37만 2,857원.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를 조정하신 것 같은데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금값 소폭 상승도 있었는데요. 임혁시 전문가님께서 고려아연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고려아연이 그 지난번에 그 미국 그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난번에 그 32, 3만 원에서 일단 뭐 상승 랠리가 펼쳐졌다가 다시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금값 하락 요인보다도 역시 그 고려아연의 경우는 경기 부양에 따른 비철금속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기 부양에 따른 그러한 그 업황 개선 이러한 것들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금값 하락에 따른 그러한 영업이익 훼손 이러한 것들은 뭐 충분히 작년 그 하반기부터 충분히 그 반영이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은 일단은 그 실적을 앞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40만 원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난 그 4월 달과 그 이번에 그 6월
달 4만 원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미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관 쪽에서 일부 수급은 개선되고 있는 그 요인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4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거래량이 뒷받침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주가가 현재 그 36만 원, 7만 원대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 시에는 4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40만 원을 돌파하면은 45만 원을 향한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 분석상 홀딩 하시고요. 1차적으로 40만 원, 2차적으로 45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성우 하이텍입니다. 이번 종목이 13,30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요. 목표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한번 조금 더 이익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매도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성우 하이텍 한번 봐주시죠. 하창모 팀장님. 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부산 쪽에 약간 기반을 두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아차 관련해서 주요 납품업자를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15,000원까지 반짝 올라왔었죠. 왜 갔냐면은 뭐 자동차 업종 부품주 사실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최근에 한 237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 WMU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이 밴드업체, 그러니까 완성제업체, 현대 기아차에 납품되는 약간 하청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글로벌 또 유럽 자동차의 메카 독일 부품사와 인수를 했다는 거, 인수를 한 겁니다. 인수를 했다는 것은 성우하이텍이 향후에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글로벌 입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 때문에 최근 6월 중순에 15,000원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약간 주가가 반영됐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내려오는 거는 사실 그런적인 부분에서 일시적인 약간 차익 실현 욕구에서 나는 조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우하이텍 주가가 14,000원 정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1,800 초반에 있고 또 현대차 기아차도 현대차 23만 원, 기아차는 73,000원 정도를 밀려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약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15,000원 박스권을 뚫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 말씀드리겠고,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 6월 중순 정도에는 어떤 인수 모멘텀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 말씀드리겠고요. 15,000원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저항 영역에서 주가 조금 부담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성우하이텍이 그래도 최소한 오늘은 21선 잠깐 터치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3,500원 정도의 지지력은 좀 견고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 본다 그래도 사실 작년도 11월 이후에 장이 어느 정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두 번의 큰 기간을 위해 이게 U자형이라고 그러죠. 항아리처럼 약간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15,000원 저항 라인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약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000원 초반에서 가격 지지력만 보인다 했을 때는 향후 추가적인 랠리, 시장이 좀 돌아서고 자동차 업종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을 때는 충분히 한 16,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 비중이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동국 SNC입니다. 매수가가 7,0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손절, 추가 매수,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손해가 좀 크셔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임혁식 전문가님께서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그 손절 시기는 늦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투자 비중 20%로 좀 추가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더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반등 시에 일단 일정 부분 빠져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OCI를 비롯한 일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는 거 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국 SNC 경우 해상 풍력용 타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그 중국과 남비 업체들의 그 덤핑 문제로 미국이 그 중국 일부 그 풍력 업체를 제소했습니다. 그 일부 그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그 수출 이거에 따라서 그 덤핑을 제소를 했는데 풍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그 중국 업체들을 덤핑 제소를 하게 되면은 동국 SNC가 일단 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건설 경험이 필요한데 지금 남해안에 그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장기적 그 측면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상풍력 그 타워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동국 SNC가 독보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직 거래량이 미흡한 상황인데 최근 그 수급을 보면은 기관 쪽에서 일부 그 매집하는 그러한 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흔적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1차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은 4,700원 정도의 상승 랠리가 이어진 이후 다시 한번 5,5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런 그 정부 의존도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호재성만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4,700원대를 향한 반등 국면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 추가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가 7,78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종가상 8,000원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청본 팀장님께서 한번 종목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그 종목 이름에서 들으겠지만 에코가 있죠, 에코.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보면은 2차 폴리머 전지하고 온실가스 그럽니다. 근데 2차 전지, 폴리머 전지하고 온실가스 그러면 사실은 처음으로 떠오르는 종목은 후성이죠, 후성. 후성과 같은 종목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사실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국내에서 2차 전지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사실 삼성 SDI와 LG화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면은 양극화 물질이라 그럽니다. 2차 전지라는 게 좀 복잡해요. 양극칼이 있고 음극칼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전해질 회사는 뭐 후성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우리 이야기할 때는 뭐 항상 2차 전지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배터리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산업 자체가 약간은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태양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조금 어둡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둡다는 것이 성적표에서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1사분기 영업이익도 한 10억 정도 나오면서 올해 1사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50% 이상 급감하는 수모를 당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뭐 연초 한 13,000원 하던 것이 한번 쉬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속칭 한 40%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정도에서 약간은 8,000원 밑에서는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실적적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2차 전지 LG화학의 주가가 잘 가는 걸 보셔야 되는데 LG화학도 30만 원 밑에서 버벅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가 조금 유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기다려볼 수 있는 여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가 손절가를 좀 접어드리면 손절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산업 자체가 사실 뭐 이상한 코스닥 테마주도 아니고요. 2차 전지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하락세 7,000원 밑에서 하락세는 좀 진정됐지 않나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유있게 7,000원 잡아드리고요. 물론 7,000원은 시장 외부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7,000원은 일단 비중 줄이는 가격 좀 정해주시고 목표 가액 같은 경우는 일단 특별히 정하지는 않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8,500원 정도를 돌파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런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남석유 봐드리겠습니다. 29만 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제발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네, 그 호남석유와 그 최근에 그 다른 그 업체에 비해 반등이 상당히 미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 최근에 과도하게 M&A에 한 그런 후유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은 그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3분기 정도의 그 업황 호전이 예상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25,000원대가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거래량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기관 쪽에서 최근 그 수급이 개선되는 그 요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30만 원을 향한 주가 회복이 그 하반기 내내 시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비중 여력이 있다라면은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석유화학의 경우 타 업종 대비 그 상승 탄력은 뒤처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일단 30만 원까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남석유까지 봐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이 추진됩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추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자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총 306조 5천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은 무려 76.8%로 23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연체율도 위험 수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 주택대출은 0.79%로 금융위기 여파 때문에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 2월보다도 높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불안까지 겹쳐 가계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됩니다. 구글이 하드웨어 태블릿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개념의 소셜 스트리밍 기기 넥서스 Q와 태블릿 PC 넥서스 7을 공개하고 하드웨어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둥근 공 모양의 넥서스 Q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TV, 스피커 등을 연결해 친구나 가족들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영화나 TV쇼 음원 등을 거실 등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넥서스 7은 7인치 크기의 태블릿 PC로 한 번 충전으로 9시간 동영상 감상이 가능하며 무게는 340g에 불과합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드웨어 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모기약 판매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이달 둘째 주 작년 동기 대비 모기약 매출 신장률이 8.6% 줄어든 데 이어 지난주 4.7%, 이번 주 11.1%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온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뭄이 지속되면서 모기가 부화할 수 있는 무릉덩이 같은 고인물이 사라져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이명식 전문가님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 이벤트와 또 방송 뒷이야기, 주식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